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IT 기기와 신발을 리뷰하는 남자 신발노밋의 조씨입니다. 주말에는 비가 와서 시원했는데 오늘부터 다시 더워진다고 하는데요. 5월 둘째 주 IT 소식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삼성전자 차세대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 플립 4의 배터리 수명이 이전 모델보다 늘어날 전망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SMF721 모델 번호를 가진 갤럭시 Z 플립 4에는 EB-BF721ABY 및 EB-BF722ABY 모델 번호를 가진 듀얼 배터리가 탑재됩니다. 첫 번째 배터리 용량은 2400mAh로 플립 3 배터리보다 100mAh 늘어났으며 두 번째 배터리의 전격 용량은 903mAh입니다. 갤럭시 Z 플립 3 배터리의 총 전격 용량이 약 3200mAh인 것과 비교하면 갤럭시 Z 플립 4의 두 배터리 총 전격 용량은 100mAh가 늘어난 셈입니다. 참고로 갤럭시 Z 폴드 4는 폴드 3와 거의 유사한 4270mAh 배터리를 탑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2인치 이상 커버 디스플레이가 탑재될 수 있다고 시장 조사업체 디스플레이 서플라이 체인 DSCC의 로스영 CEO가 주장했습니다. 오리지널 갤럭시 Z 플립은 1.06인치 크기의 커버 디스플레이를 탑재했는데 이는 접은 상태에서도 간단한 알림과 시간을 확인할 수 있지만 크기가 너무 작다는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은 2세대 갤럭시 Z 플립 3에 1.9인치 크기의 커버 디스플레이를 탑재해 문제를 개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커진 커버 디스플레이와 함께 배터리 수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대량 생산을 통한 출고가도 인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덜란드 IT 매체 갤럭시 클럽이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억 화소를 지원하는 두 번째 센서 아이소셀 HP3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21년 세계 최초 2억 화소 카메라 센서 아이소셀 HP1을 발표했습니다. 아이소셀 HP1 이미지 센서는 0.64 마이크로미터 픽셀 2억 개를 1.2분의 1인치 옵티컬 포맷 크기에 구현한 것이 특징입니다. 아쉽게도 2억 화소를 제외한 아이소셀 HP3 센서에 대한 기술적인 세부 정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외신은 이 2억 화소 카메라를 최초 장착할 스마트폰은 5월 10일날 공개할 모토로라의 코드명 프론티어일 가능성이 있다고 알렸습니다. 참고로 모토로라 프론티어는 삼성전자가 개발한 2억 화소 카메라와 퀄컴 스냅드래곤 8gen1 플러스 칩셋을 제공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으며 중국에서는 엣지 브랜드로 출시되며 글로벌 시장에서는 엣지 30 울트라 이름으로 출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는 차세대 UFS 4.0 규격의 고성능 인베디드 플래시 메모리를 업계 최초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반도체 표준화기구 JEDEC이 승인한 UFS 4.0 규격은 데이터 전송 대역폭이 기존 UFS 3.1 대비 2배인 23.2GBps로 커져 더 빠르게 데이터를 저장하고 읽을 수 있습니다. UFS 4.0은 고해상도 콘텐츠와 대용량 모바일 게임 등 처리할 데이터가 늘어나는 최신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비롯해 향후 차량용 반도체, 메타버스 등을 포함한 기기들에 광범위하게 확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자체 개발한 UFS 4.0 컨트롤러와 7세대 V낸드를 탑재해 업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구현했으며 연속 읽기와 연속 쓰기 속도는 이전 세대 UFS 3.1 대비 각각 2배, 1.6배 정도 빨라졌습니다. 이 제품의 연속 읽기 속도는 4200MB/s, 연속 쓰기 속도는 2800MB/s입니다. 또 1mA당 6.0MB/s의 연속 읽기 성능을 제공해 전력 효율이 기존 UFS 3.1 제품 대비 약 45% 이상 향상되었으며 삼성전자 UFS 4.0 메모리가 탑재된 모바일 기기는 같은 배터리 용량으로도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밖에 삼성전자는 사용자의 개인정보 등 중요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성능이 1.8배 향상된 어드밴스드 RPMB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삼성전자는 UFS 4.0 메모리를 가로 11mm, 세로 13mm, 높이 1.0mm의 콤팩트한 패키지로 구현해 모바일 기기 디자인의 편익성과 공간 활용성을 높였으며 최대 1TB 용량까지 제공할 계획입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 UFS 4.0 양산을 시작할 예정이며 하반기 출시될 갤럭시 Z 폴드 4, 갤럭시 Z 플립 4 탑재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내년 초 출시되는 갤럭시 S23 라인업 탑재는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S22 시리즈의 최신 카메라를 갤럭시 Z 폴드 3 및 구형 플래그십 스마트폰으로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먼저 야간 인물 사진 개선은 갤럭시 S21, 갤럭시 Z 폴드 3, 갤럭시 S20, 갤럭시 노트 20, 갤럭시 Z 폴드 2 모델에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 기능은 갤럭시 S22의 나이토 그래픽 기술이 적용되어 인물사진 모드의 망원 렌즈에서도 야간 촬영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갤럭시 Z 폴드와 갤럭시 Z 플립 시리즈에서 제공하는 동영상 모드에 자동 프레이밍 기능의 성능이 개선되었으며 이 기능은 갤럭시 S21 시리즈에 새롭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영상통화 효과를 지원하는 앱도 추가가 되었는데 영상통화 효과를 지원하는 앱은 블루진스, 듀오, 구글 밋, 카카오톡, 녹스 미팅, 메신저, 마이크로팀스, 왓츠앱, 웹백스 미팅스, 줌 등이며 갤럭시 S21 시리즈, 갤럭시 S21 FE, 갤럭시 Z 폴드 3, 갤럭시 Z 플립 3, 갤럭시 S20, 갤럭시 노트 20 등 대부분 삼성 플래그십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단 갤럭시 S10, 갤럭시 노트 10, Z 폴드, S10 라이트, 노트 10 라이트 등 일부 기종은 상반기 중 지원이 예정되어 있으며 갤럭시 S21, Z 폴드 3, Z 플립 3, S21 FE에서는 앱스토어 카메라 앱 화질도 개선될 예정입니다. 이밖에 갤럭시 Z 폴드 3에서는 프로모드 줌 기능이 개선되며 5월 중 전문가용 카메라 앱인 익스퍼트 러 앱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구글이 올 가을 출시할 예정인 픽셀 7 프로의 디자인을 엿볼 수 있는 케이스 렌더링이 온라인에 유출되었습니다. 유출된 픽셀 7 프로 렌더링은 이전에 유출된 정보와 거의 일치하며 전체적인 디자인은 작년에 출시한 픽셀 6 프로와 동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렌더링에서는 확인할 수 없지만 이전 보고서에 따르면 후면 카메라 테두리가 프레임에 더 매끄럽게 통합되어 보다 더 세련된 디자인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픽셀 7 프로는 6.7인치 또는 120Hz 주사율과 QHD 플러스 해상도를 지원하는 6.8인치 곡면 LTPO OLED 디스플레이를 특징으로 구글이 개발한 2세대 텐서 프로세서로 구동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게이밍 GPU가 지금보다 2.5배 빨라진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동안 GPU 관련 소식을 전해왔던 트위터 리커 몇 명이 AMD와 엔비디아의 경쟁 관계를 언급하며 차세대 GPU의 100TFLOPS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인데 해당 게시글을 작성한 리커 모두 정확한 수치는 언급할 수 없다면서도 이전 세대보다는 훨씬 발전된 것은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외신들은 그들의 주장을 검증하는 기사를 내기도 했지만 여전히 근거 자료가 부족해 100TFLOPS 달성 여부는 확인이 아직 어려운 상태입니다. 다만 이미 발표된 호퍼 아키텍처가 500TFLOPS를 실현했기에 이 아키텍처의 마이너 버전에 해당되는 에이다 러브레이스로 100TFLOPS를 실현하는 것이 어렵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가능합니다. 그간 전해진 루머대로 에이다 러브레이스의 쿠더코어 개수가 18,432개라면 100TFLOPS 이상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기능이나 사양을 제한하는 게이밍 GPU라는 점을 감안할 때 100TFLOPS가 가장 현실적인 사양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사양만으로도 이전 세대보다 2.5배나 빨라진 FP32 연상 성능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AMD가 개발 중인 차세대 GPU에 AV1 인코더를 넣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AMD가 배포한 리눅스 드라이버 VCN 4.x 지원 패치를 통해 확인된 것으로 해당 코드에는 VCN4 IP 블럭을 서술하며 기존 인코더와 동일한 포맷만 지원하는 것으로 정의되었다고 합니다. 디코더는 MPEG4 AVC부터 HEVC, JPEG, VP9, AV1까지 모두 지원하지만 인코더만큼은 여전히 HEVC와 MPEG4 AVC만 제한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며 지원 해상도도 예전과 동일한 4K가 최대이며 디코더에서만 8K 해상도를 지원합니다. AMD의 이러한 조합은 경쟁사인 엔비디아도 다르지 않기에
크게 문제될 일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데스크탑 GPU 시장에 진출을 선언한 인텔이 아크 시리즈의 AV1 인코더를 탑재한 상황이라서 실제 제품 출시 이후 단점으로 지적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엔비디아는 아직 차세대 GPU 정보가 확인된 게 없어 아직 단정할 상황은 아니지만 이미 8K 인코더도 제공하고 있어 AV1 지원으로 미디어 블럭을 개량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IT 온라인 웹사이트인 탐스 하드웨어에서 퀄컴이 2023년 말에 애플의 M 시리즈 칩셋과 경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퀄컴은 작년 1월에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사용된 A 시리즈 칩을 담당했던 애플 출신 임원들이 설립한 스타트업인 누비아를 인수했습니다. ARM 기반 칩셋인 M1 칩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는 애플과 경쟁하겠다는 의도로 보였습니다. 누비아는 2019년에 설립된 업체이며 서버용 칩에 사용하기 위한 커스텀 CPU 코어 디자인을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누비아는 다양한 CPU에 활용할 수 있게 유연한 형태로 코어를 개발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퀄컴은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예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퀄컴에 따르면 올해 8월에 OEM의 샘플칩을 제공, 테스트를 거친 후 2023년 말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퀄컴은 애플뿐만 아니라 인텔과 AMD와도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미래가 밝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퀄컴이 밝힌 2023년 말에 출시할 예정인 ARM 기반 칩셋은 AMD의 젠4 피닉스, 인텔의 메테오레이크 P와 같은 모델과 경쟁해야 하므로 관련 양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5월 둘째 주 IT 소식들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5월 둘째 주 IT 소식들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제 슬슬 삼성의 구형 플래그십 모델에 대해서 갤럭시 S22 시리즈 카메라 기능 일부 업데이트뿐만 아니라 익스퍼트 러 앱도 울트라와 같은 최상급 라인업에 제공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리고 5월 둘째 주 IT 소식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 구독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IT 기기와 신발을 리뷰하는 남자 신발로 미세 조씨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